안녕하세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 오늘은 거미 스마일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잇몸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몰라요. 오늘은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각각의 분류에 맞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환자분들 개개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1번에만 속하고 누구는 3번에만 속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가까운 교정치과 가셔서 상담해 보시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거미 스마일의 분류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치아가 내려와서 생기는 거미 스마일. 두 번째는 치아도 내려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상악뼈, 위턱뼈가 내려와서 생긴 거미 스마일도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치아나 잇몸뼈, 상악뼈 모두 정상 범주에 있지만 인중이 짧거나 웃을 때 입술이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 여기 근육들이 과하게 반응하셔서 생기는 거미 스마일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치아 주변 잇몸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도 거미 스마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각각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맞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치아가 내려와서 생긴 거미 스마일 이야기. 치아가 내려와 있으면 치아만 내려온 거지 왜 잇몸이 내려왔어? 라고 말을 할 텐데 치아는 내려오면 잇몸도 따라서 내려오고요. 치아는 올라가면 잇몸도 따라서 올라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도 이게 교정 전, 교정 후인데 송곳니를 내리니까 잇몸이 따라서 내려온 게 보이시죠? 잇몸은 치아가 움직이면 따라서 이동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위턱뼈, 뼈가 박혀있는 잇몸뼈라는 게 있고요. 잇몸뼈는 상악뼈, 위턱뼈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악뼈, 위턱뼈가 제 위치에 있어도 치아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잇몸도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거죠. 이럴 때는 교정치료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교정치료로 치아를 위로 올려주면 잇몸도 따라서 올라가니까 거미 스마일,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게 좀 적어지겠죠. 그런데 치아 교정으로 치아를 위로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1mm 이렇게밖에 못 올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맥시멈 올린다고 했을 때 그냥 말하는 건 한 3mm, 2mm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환자분에 따라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평균적으로는 한 2mm 정도, 2mm 정도는 치아를 위로 올릴 수가 있다고 하고요. 치아가 위로 올라가면 그 올라간 양만큼 잇몸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웃을 때 보이는 잇몸의 양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턱뼈가 내려와 있는 경우, 위턱뼈는 상악뼈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아는 잇몸뼈에 박혀 있고 잇몸뼈는 상악뼈, 위턱뼈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턱뼈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는 분들은 잇몸뼈도 내려와 있을 거고 치아도 내려와 있을 거고 그럼 인중이랑 입술은 그대로면 웃을 때뿐만 아니고 힘 빼고 있을 때조차 잇몸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웃을 때 잇몸뼈가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내가 남들에 비해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아까 교정과 원장님이 한 2mm 올린다고 했는데 그건 아무리 봐도 2mm 갖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한 5mm, 많게는 1cm까지 올려야지 해결이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경우에는 교정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양악수술이라는 수술을 동반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분류에 있는 인중이 짧거나 웃을 때 입술이 많이 당겨져서 많이 보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정이든 양악수술이든 둘 다 해결은 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입술을 올려주지 않는 보톡스, 흔히 그 거미 스마일 보톡스라는 게 있어요. 거미 스마일 보톡스라는 거는 이 입술을 당겨주는 근육 자체의 활성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게 올리는 입술을 세게 올리는 근육 자체의 힘을 적게 만들어서 입술이 적게 올라가게 하는, 그럼 결국 웃을 때 잇몸이 안 보이겠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인중이 짧아서 그냥 여기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 들려 있는 분들, 앞에서 봤을 때 입술이 이렇게 세모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중을
길게 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인중 확대술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 같은데 성형외과 쪽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거는 교정과나 구강암암면외과가 아닌 이 인중을 수술하는 성형외과 쪽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거미스마일의 분류는 잇몸의 모양. 이거는 치아의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치아랑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치아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치아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가 달라요. 자, 왼쪽은 뭔가 치아가 약간 짧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치아라고 보시면 오른쪽은 치아가 조금 더 길게 생겼죠. 치아에도 황금 비율이라는 비율이 정해져는 있어요. 어느 정도 정해져는 있는데 대충 황금 비율 하면은 1대 1.6 정도라고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치과 대학생 때 배우는 교과서에만 봐도 얼굴이 갸름하고 긴 사람은 치아도 긴 게 예쁘다고 하고요. 얼굴이 좀 짧고 사각턱에 가까운 하안모가 좀 짧으신 분들은 치아가 좀 짧은 게 어울린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그냥 치아의 형태 하나만 가지고 평균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왼쪽에 치아를 가지신 분들처럼 치아가 짧으신 분들은 요 위에 길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치아 자체가 짧으니까 위쪽 잇몸이 길겠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치아 길이가 기니까 여기 길이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위에 잇몸이 짧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치아를 가지신 분들이 잇몸이 많이 보여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쪽 잇몸을 잘라내는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치아가 짧으니까 그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비율에 맞춰서 위쪽 잇몸을 이렇게 자르면 아주 간단하게 잇몸 자체에 위쪽에 있는 잇몸 자체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웃을 때 보이는 잇몸의 길이는 짧아지겠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거미스마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잇몸은 어떻게 성형을 하느냐, 어떻게 잘라내느냐, 마취를 하고 잇몸을 그냥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잇몸 성형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잇몸 살만 잘라내는 수술이 있고요. 잇몸 살과 그 안에 있는 잇몸뼈,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뼈를 조금 같이 갈아내는 술식도 있어요. 이 두 개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시술이 간단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함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둘 다 별로 아프지 않고 시술 시간도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치아 한 개를 하는데 막 5분도 안 걸리니까. 그리고 뭐 피가 많이 나거나 붓거나 뭐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류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잇몸을 잘라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거미스마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드라마틱하게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치아가 처음에 되게 짧은 분들, 짧은데 잇몸이 많이 보여요.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치아 위치 자체도 약간 밑에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1번 분류해서 교정으로 한 2mm, 많게는 3mm까지 위로 올릴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정으로 2에서 3mm 정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잇몸 성형, 잇몸 살을 좀 잘라내면 거미스마일이 엄청나게 해결이 돼요. 많게는 뭐 5mm 이상까지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정을 하면서 거미스마일에 대한 분류, 그 각각의 분류에 따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디까지나 그냥 좀 알려드리기 쉽게 분류한 거고 영상을 보는 환자분들은 어떤 분류에 속했는지 1번과 2번 중간 어디쯤일 수도 있고요. 2번과 3번 중간 어디쯤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1번과 2번의 해결 방법이 같이 동반돼야 될 수도 있고 환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어디 뭐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정 전문 치과에 찾아가셔서 원장님이랑 상담을 해보고 예를 들면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도 나는 양악 수술이 너무 무섭고 하기 싫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절충으로 1번으로만 치료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은 거미스마일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설명하기 쉽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